자, 국어의 고수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문예술 페이지는 67페이지 베르그송 이 부분이죠. 들레즈 이런 부분 우리가 시작을 하면 전통 철학에서 이미지는 인간의 감각에 뿌리를 둔 것으로 논리적 인식을 방해하는 지금 처음에 전통 철학에서 전통이 나왔어요. 그럼 기존의 얘기를 한 거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상반된 새로운 견해를 이 글에서 보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돼요. 만약에 통념이 나왔다. 기존에 무엇이 나왔으면 그러나 역접이 나오는 것과 동일한 원리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 전통 철학에서 이미지라는 것이 인간의 감각에 뿌리를 둔 것으로 논리적 인식을 방해하는 모호한 대상이다. 별로 안 좋은 부정적으로 봤어. 왜? 인간은 감각에 뿌리를 둬서 이성적, 논리적 인식을 방해하는 것이야. 베르그송은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나왔는데 우리의 인식이 관념론과 실제론의 틀에 사로잡혀 있음을 지적을 했어. 관념론과 실제론 이런 것이 논리적 인식이란 얘기지. 두 이론을 넘어서기 위해서 존재를 나타낼 새로운 개념으로 이미지를 제시했다. 두 이론을 넘어서기 위해 존재를 나타낼 새로운 개념으로 이미지라는 것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과거 전통 철학에서는 그 관념론과 실제론에 기반을 해서 이미지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았음에 불구하고 베르그송은 이런 관념론과 실제론 이 부분을 벗어날 수 있는 벽을 넘을 수 있는 이것으로 이미지를 제시한 거지. 베르그송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각기 무한한 이미지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각기 무한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 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한 10,000가지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 예를 들어서 총합.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각은 외부 사물에 대한 감각기관의 작용으로 간주된다. 일반적이야. 인간의 지각이라는 것이 외부 사물에 대한 감각기관의 작용으로 간주된다. 본다. 그렇지? see 이런 얘기야. 그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봐주겠다 이런 얘기지. 그러나 베르그송은 인간의 지각을 이와는 다른 활동으로 파악했다. 인간의 지각을 다른 활동 어떤 식으로 했냐? 그는 지각작용으로 얻어지는 추상적인 표현은 사물의 무수한 이미지들 우리가 10,000개 정도로 얘기를 했어. 지각하는 사람은 관심 영역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을 뭐해? 제외해버려. 그래서 얻어진다. 그치? 지각작용으로 얻어지는 추상인 표상이라는 얘기가 나왔어. 이것은 자신들의 관심 영역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은 제외.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 필요 없어. 그런 건 의미 없어. 내가 지금 원하는 것 이것만이야. 그래서 10,000가지의 면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한 몇 가지 혹은 몇십 가지 이 정도 수준이라는 얘기야. 그걸 우리가 표상이라고 베르그송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예를 들어 얼음은 투명함, 차가움, 단단함 등 다양한 이미지 우리는 이걸 10,000개라고 본다고 그랬어. 그치? 10,000개라고 본다고 하면 이루어진 물질로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이미지들을 종합해서 그냥 얼음이라는 표상을 얻어냈을 뿐이야. 근데 얘는 한 100개 정도라는 얘기야. 10,000개하고 100개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차이지. 하지만 이제 베르그송이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오는 거야. 얼음이라는 물질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이미지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 이외에도 9,900개의 이미지가 있다는 얘기야. 얼음은 우리가 아는 투명함, 차가움, 단단함 등의 이미지 외에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무수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무수한 이미지를 지금 9,900개라고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본다면 우리에게 얼음으로 지각되는 물질 자체는 사실 무한한 이미지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얼음으로 지각되는 물질 이거 자체가 무한한 이미지의 총체 10,000개란 얘기야. 10,000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얼음은 단지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무수한 이미지 중에서 우리에게 지각된 일부 이미지를 통해서 일부 이미지 100개란 얘기지.
얻어진 표상에 불과하다. 표상은 무엇이냐? 100개. 우린 이렇게 이해하면 돼. 즉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대상이 지닌 무한한 이미지에서 우리에게 지각되지 못한 이미지들을 제외한 9,900개를 제외했어. 나머지 이미지일 뿐이다. 나머지 이미지라는 것은 100개라는 얘기지. 그는 인간이 감각기관을 통해 세상의 무한한 이미지를 모두 지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치? 모두 지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신의 영역이야. 10,000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그렇다고 10,000개를 우리가 다 인식을 못한단 말이야. 그럼 머리가 터져서 죽겠지. 인간이 지각으로 얻은 표상이라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했다. 지극히 제한적. 10,000개 중에서 100개니까. 베르그송은 우리가 인식한 운동 역시 운동이라는 거 지각작용으로 실제 운동 중 일부 이미지만 인식하여 재구성한 결과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았다. 일부의 이미지만 인식해서 재구성한 결과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영화라고 생각한다. 그치? 지금 그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운동으로 넘어왔어. 그치? 운동도 똑같다. 그치? 운동도 일부의 이미지만 인식해서 재구성한 것이다. 그런데 운동을 보여주는 이미지가 뭐겠어? 영화란 얘기지. 그래서 영화로 넘어온 거야. 그는 영화가 그 자체로는 움직이지 않는 단편적 이미지들을 연속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환영을 만들어낸 것이고, 실제 운동을 계속의 반대지. 그치? 단속적 형식으로 재현하는 거짓 운동의 전형이다. 거짓 운동. 원래는 우리 눈을 속이는 거잖아. 그치? 사진 촬영을 계속 한 그것을 잘라 붙여가지고 이렇게 상영기에 돌리면 우리는 그것이 움직이는 활동 사진처럼 인식을 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거짓 운동의 전형이라고 본 거고, 들레즈라는 사람이 나왔어. 베르그송의 이미지와 지각작용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의 베르그송의 이미지와 지각작용 이 부분을 배척한 게 아니고, 베르그송의 이미지와 지각작용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이미지의 개념을 운동 개념과 관련지어서 인식론적으로 확장하고 영화를 새로운 인식의 매개체로서 재해석하였다. 지금 들레즈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네. 그렇지? 들레즈 베르그송의 이미지와 지각작용의 생각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이미지의 개념을 운동 개념과 관련지어서 인식론적으로 확장하고 영화를 새로운 인식의 매개체로서 재해석한 공로가 있네. 넘어가서 그는 영화에서 카메라의 역할에 주목했다. 카메라의 역할, 그치? 이게 어떤 역할이길래 이 사람이 주목했을까? 카메라로 대표되는 영화적 기술은 베르그송이 주장하는 인간의 지각작용과 마찬가지로 무한한 이미지 일부만을 취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원래 10,000개가 있어. 그런데 카메라 이미지는 한 200개 정도 담는 거야. 인간의 지각처럼 어떤 특정한 시점이나 의도에 구속되지 않아. 이 부분이 다른 거지. 그치? 인간의 지각처럼 어떤 특정한 시점이나 의도에 구속되지 않아서 자유로우며 자연적 지각과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으로 운동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그치? 자유로우며 자연적 지각과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으로 운동을 생산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뭐야? 카메라란 얘기야. 들레즈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대상의 실체를 잠재성으로 보고, 이는 현실성과 대립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다. 잠재성과 현실성을 대립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 영화는 스크린을 통해 이미지의 움직임을 보여줌으로써 시각적 조건에 관계없는 운동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다시, 영화는 스크린을 통해 이미지의 움직임을 보여줌으로써 시각적 조건에 관계없는 운동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카메라 자체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카메라는 한번 딱 설치되면 그 자리에서만 찍는 거잖아. 운동의 흐름이 더 이상 제한된 시각에 고정되지 않고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지? 제한된 시각에 고정되지 않고 나타나는 것. 그래서 들레즈는 영화를 인간의 지각에 감지되지 않는 잠재성의 일부인 미세한 실제들을 포착해낸 새로운 사유의 길로 봤다. 나 힘들다. 근데 여기가 중요해. 그렇지? 들레즈 영화를
인간의 시각에 감지되지 않는 잠재성의 일부인 미세한 실제들을 포착해내는 새로운 사유 길로 보았다. 지금 여기 띄어쓰기 한 거 있잖아. 띄어쓰기를 영화를 포착해내는 그치 새로운 사유 길 이 부분이잖아. 그러면 영화를 이렇게 봤다는 얘기야. 인간의 지각에는 감지되지 않는 잠재성의 일부인 미세한 실제, 그치? 미세한 실제, 잠재성의 일부가 뭐냐? 그랬을 때 미세한 실제를 얘기한단 말이야. 여기가 중요해. 들레즈는 영화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은 뭐야? 잠재성의 일부인 미세한 실제를 포착해내는 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새로운 사유 길로 우리 인간을 이끌 수 있다는 얘기야. 영화라는 것이. 카메라는 기계의 눈이기 때문에 현실에 무관심하다. 그러니까 관심 없는 것을 인간은 제외시켜 버리잖아. 그런데 카메라는 인간의 눈이 아니니까 제외시키지 않는단 말이야. 관심이 따로 없기 때문에. 따라서 카메라를 통한 현실의 지각은 우리 눈으로 세상을 지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에 가깝다. 카메라를 통한 현실의 지각은 훨씬 더 현실에 가깝다. 비교 대상은 우리의 눈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현실에 가깝다. 무엇이? 카메라를 통한 현실의 지각이. 오케이. 물론 그는 우리의 눈과 마찬가지로 어떤 카메라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왜? 카메라 감독이 여기에 설치해. 여기서 찍어야 미장센이 잘 나와. 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야. 카메라도 결국 우리의 시각 구조를 모델로 만든 장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카메라는 인간의 시각 구조와 닮았음에도 여기는 지금 공통점이 나왔지. 그럼 차이점이 중요한 거겠지. 개념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을 새로운 이미지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시각이 수용할 수 있는 지각의 궁극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인간의 시각이 수용할 수 있는 지각의 궁극적 가능성. 궁극적 가능성? 이거 뭐라고 아까 우리 잠재성이라고 그랬지. 잠재성으로 우리가 바꿔서 이해할 수 있어. 카메라는 인간의 눈과 닮았지만 여기는 차이점이라고 써줘야지. 카메라는 인간의 눈과 닮았지만 인간의 눈과 달리 기존의 개념이나 관습 혹은 신체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그렇지? 기존의 개념이나 관습 혹은 신체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이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쉽게 지각할 수 없는 현실의 새로운 이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쉽게 지각할 수 없는, 인간이 쉽게 지각할 수 없는 현실의 새로운 이미지들을 드러낼 수 있는 가능성. 이런 점에서 들레즈는 카메라의 눈이 인간의 눈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다라고 본 거지. 들레즈는 카메라의 눈이 인간의 눈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넘어가서 들레즈는 이미지와 지각작용에 대한 베르그송의 견해를 바탕으로 이거 우리 아까 읽었던 부분이랑 중복되는 부분인데 근데 정리해 줄 모양이야. 영화가 인간의 눈이 아닌 카메라라는 기계의 눈에 담긴 지각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포착했다. 그는 영화가 표상, 관습에 의해 지배되었던 우리의 사고에 새로운 충격을 던질 수 있다. 무엇이? 영화가 믿었고 영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가능성, 잠재성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밝혀낸 셈이다. 결국 들레즈는 영화가 인간의 시각을 극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들레즈가 영화라는 것이 인간의 시각을 극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새로운 사유를 창조할 수 있는 철학적 위상을 지닌 예술이라고 본 것이다. 여기는 중요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야. 그렇지? 인간의 시각을 극복하게 해주고 고정관념을 탈피 그렇게 해서 그래서 결국엔 뭐야? 새로운 사유를 창조할 수 있는 철학적 위상을 지닌 예술이라고 영화를 높이 평가한 것이지. 이해되지?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따로 정리하는 이 부분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바로 문제를 풀어보면 이 글이 우리가 독해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겠네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전통 철학의 장점을 수용하는 과정을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어차피 이거 틀린 지문이야. 전통 철학의 장점 이런 거 나오지도 않아.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야? 통시적이라는
어휘 뜻이지. 통시적과 비교해서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매산비라고 하는 교재 이제 그 기출 문제가 나왔는데 공시적, 그렇지? 이 두 단어 정도는 우리가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근데 이게 말장난일 뿐이야, 그렇지? 공시적이라는 것은 어떤 시기를 횡적으로 본다는 얘기야. 공시적이라는 것은 횡적으로 본다는 얘기야. 횡적, 어떤 시기를. 통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보겠다는 얘기야. 어떤 시기를 종적으로 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볼견자를 이렇게 딱 써주면 우리가 많은 글자를 쓰지 않아도 알 수 있겠네. 공시적이라는 것은 횡적으로 본다, 종적으로 본다. 그렇지? 그럼 횡이 뭐고 종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서 횡은 가로야, 가로. 그렇지? 종적은 세로겠지, 그러면. 그렇지? 통시적으로 하면 세로로 보겠다, 이렇게 쪼개서 보겠다, 이런 얘기야. 전통 철학을 장점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쪼개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쭉 한번 훑어보겠다, 일별하겠다, 이런 얘기야. 공시적은 옆으로 쭉 이렇게 옆으로 훑어야 하잖아. 그렇지? 이 부분 정도 어휘를 우리가 잘 챙겨 놓고,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서 표상에 대한 특정 인물의 견해가 변화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표상, 지금 베르그송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들레즈는 얘기도 안 했어. 근데 베르그송의 견해가 변화하는 과정은 나오지도 않아. 그렇지? 3번, 이미지와 지각에 대한 견해를 바탕으로 영화에 대한 각기 다른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 3번 정도가 되겠지. 베르그송은 무엇이고 들레즈는 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미지와 지각에 대해서. 그 다음에 4번, 이미지와 지각 작용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고 특정한 영화는 나오지도 않았지. 그렇지? 5번, 감각기관의 한계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는 나오지도 않았고, 감각기관의 한계도 나오지 않았지. 2번, 윗그릇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틀린 것 고르라네. 1번, 베르그송은 우리에게 지각되는 대상은 물질이 가진 이미지의 일부에 해당된다. 일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몇 개? 100개에 한정된다. 원래 물질이 가진 이미지 몇 개? 10,000개라고 했었잖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는 퍼펙트하게 이해할 수 있다. 2번, 베르그송은 표상이 물질 자체와는 다르며, 그치? 물질은 10,000개를 가지고 있잖아. 표상은 100개밖에 안 가지고 있어. 인간의 지각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치? 오케이. 얘 맞는 지문이야. 우리 틀린 거 고르라고 하니까 얘도 맞고. 3번, 베르그송은 영화가 단속적 이미지를 연결해서 거짓 이미지라고 했었잖아, 아까. 그치? 실제 운동의 이미지 중 일부만 드러낸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얘기잖아. 오케이. 얘도 맞고. 4번, 들레즈는 실제하지 않으나 현실에 존재할 수 있는 잠재성. 아니, 실제하지 않으나가 아니고 실제는 하는데 우리가 지각을 못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현실에 존재할 수 있는 잠재성을 영화가 포착해낼 수 있다고 보았다. 그치? 실제하지 않으나가 아니야. 실제해. 그러니까 답은 4번이겠지. 5번, 들레즈는 영화란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움직임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사유를 창조할 수 있는 예술. 그치? 이 부분을 했지. 인간의 지각에 감지되지 않는 미세한 실제들을 포착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실제는 있는데 그런 움직임을 영화는 카메라는 포착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런 잠재성을 가지고 있지 100% 포착한다 이러진 않았어. 3번, 윗글에 나타난 들레즈의 관점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 보기, 사진가 카메라의 셔터만 눌러 대상을 있는 그대로 담아낼 뿐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 못한다 하니까 부정적으로 보고 있네 지금. 그치? 부정적 인식이 깔려 있어. 생각 때문에 사진은 예술로 취급되지 못했다. 그냥 사진이지 예술은 아니지. 근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인식도 바뀌어서 사진을 예술의 한 범주로 생각하지. 하지만 앙드레 바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는 것은 비판하고 새롭게 다시 주장을 했다는 얘기지. 그는 사진이 회화와는 달리 그런 특성이 있나 봐. 사진이라는 것이 회화와는 달리 현실을 새롭게 드러내며 작가의 관심이나 의도에 따라 이미지가 자의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차단한다. 그렇지? 현실을 새롭게 드러내.
근데 작가가 관심이나 의도에 따라 이미지가 자의적이라는 건 뭐야?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자기 의지대로 하겠다는 얘기야. 차단한다고 보았다. 회화에서는 화가의 관점에 의해 현실이 왜곡되는 문제, 그러니까 사진을 띄우기 위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회화를 까는 거야, 매기는 거야. 이해되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제한될 수밖에 없어. 왜? 작가가 인식한 그 범위 내로만 좁혀지기 때문에. 회화는 화가가 무한한 이미지, 만 개의 이미지에서 우리가 만 개, 지각한 표상 100개 드러내는 셈이다. 이에 반해 사진은, 이제 사진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좋은 점을 얘기를 하겠지. 인간의 지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더라도, 왜? 거기다 우리가 그쪽으로 방향을 틀고 셔터를 눌러대잖아. 그치? 거기에 인간은 지각이 어느 정도 개입한단 말이야. 처음에 사진 찍기 전에 행동에는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는 순간 촬영자 의도를 배제해버려. 그 순간부터. 그치? 배제해서 현실에 대한 왜곡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다가 아니고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거야. 회화는 인위성에 기초하는 반면, 인위성, 인간이 무언가를 자기적으로 만든다는 얘기지. 사진은 자동성, 셔터를 누르면 찰칵 찍히는 거잖아. 그치? 결국 화가들은 자신들의 표상체계를 통해 세계를 채우려는 반면, 표상체계, 그러니까 자기들의 지각한 정도 100개를 가지고 세계를 채우려고 한다고 하면, 사진은 그러한 의도를 갖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의도가 배제된 세계를 새롭게 드러내는 것이다. 여기 부분이 중요하겠네. 사진은 그러한 의도를 갖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의도가 배제된 세계를 새롭게 드러내는 것, 창조하는 게 아니고 드러낸다고 얘기했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보도록 합시다. 선택지 보면 1번, 사진이 예술로 취급되지 못했던 것은 세상을 새로운 이미지로 보여줄 수 있는 카메라의 가능성이 인식되지 못한 점도 작용했겠군. 맞겠지? 2번, 회화에서 화가의 관점에 의해 현실이 왜곡된다는 것은 화가에게 지각된 이미지가 화가의 관심 영역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제외하여, 그러니까 100개만 얻어진다고 본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오케이, 맞고. 3번, 사진이 현실을 새롭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카메라가 자동성의 기초에 우리의 눈을 통해 지각 불가능한 현실만, 지각 불가능해? 이 뭔 얘기야? 현실만 있는 그대로 담을 수 있다고. 그치? 답이 3번이지. 우리의 눈을 통해 지각 불가능한 현실만, 지각이 되지 않은 거였지. 관심이 없거나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이런 부분. 그치? 4번, 카메라가 촬영자의 의도가 배제된 세계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카메라가 이미지를 시각적 조건과 관계없이 드러내어 관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본 것이라 할 수 있겠군. 맞고. 5번, 사진이 회화와 달리 현실을 새롭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지각하는 것보다 카메라를 통한 현실의 지각이 훨씬 더 현실에 가까울 수 있다라고 본 것이라 할 수 있겠군. 맞고. 4번, A와 보기를 함께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금 A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지금 베르그송 이 부분을 얘기를 한 거네. 10,000개와 100개 정도를 얘기를 한 것 같아. 표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영화에 대해서 단속적 형식으로 재현한 거짓 운동은 전형이다. 뭐 이런 정도 내용이었어. 보기를 함께 읽고 추론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 보기, 개념은 인간이 인식한 내용을 통해 개별적 대상을 추상화하는 보편성을 지닌다. 개념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 인식한 내용을 통해 개별적 대상을 추상화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대. 그렇지? 개별적 대상이 실제일 거 아니야. 이게 실제야. 이것을 추상화한대. 추상화한다는 것은 형 이상학적으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얘기지.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렇지? 무언가 관념 속에,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 상으로 자리 잡는 거야. 하지만 어떤 개념도 그 개념이 지시하는 현실의 사물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렇지. 당연하겠지. 베르그송의 견해에 따르면 어떤 개념은 100개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현실의 사물 자체, 이건 뭐야? 10,000개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지? 일치하지 않지. 100개와 10,000개가 일치하겠어? 일치하지 않지.
대상의 개념은 대상의 실제 자체와는 다르지 당연히.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한 갖는 개념이 그 사물의 일부만을 추상해서 만든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부 100개란 얘기야. 칸트는 사물의 본래 모습을 물 자체라고 지칭하고, 칸트가 나왔네, 그렇지? 사물의 본래 모습 10,000개란 얘기지. 물 자체라고 얘기를 했대. 지칭하고, 이는 개념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 없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네. 그렇지? 개념으로는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는 물 자체를 표현하기 위한 용어로 이념이라는 걸 제시했는데, 이념은 그 자체로는 완전하지만 결코 우리가 완벽하게 지각할 수 없으며 실제하지만 도달할 수 없는 불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렇지? 존재는 해. 그런데 우리가 완벽하게 지각할 수 없어. 왜? 인간이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잖아. 그렇지? 그리고 실제는 하지만 도달할 수 없는 불가능성을 의미한다. 물 자체라는 것이. 아니, 그 이념이라는 것이. 이게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플라톤의 이데아가 좀 생각이 나네요. 플라톤의 이데아. 우리가 원이라고 생각하는 거, 요렇게. 이 원이 완전히 둥글다. 우리가 이데아에 있는 원을 본따서 모방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현실에는 이데아에 존재하는 원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은 그것을 끊임없이 모방하고 따라하고 더 나은 무언가를 향해서 다가갈 뿐이다. 그래서 이데아와 현실의 괴리감을 나타낸 거지. 괴리감. 거리감이라고 얘기를 해도 돼. 이거는 같지 않다. 그렇지? 이 원이라는 것이 이데아에 있는 원은 완벽한 원인데 현실에 있는 원은 뭐 이런 식으로 됐다. 이런 얘기지. 그게 생각이 나네요. 1번. 개념에는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무수한 이미지가 포함되지 않는다. 개념이 몇 개? 100개.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무수한 이미지 몇 개? 9,900개. 오케이. 포함되지 않는다. 오케이. 이념과 무한한 이미지는 실제하지만 인간에게 조금도 지각될 수 없다. 응? 이념과 무한한 이미지는 실제하지만 여기까지는 맞아. 그런데 인간에게 조금도 지각될 수 없다? 아니, 완벽하게 지각할 수 없다고 그랬지 조금도 될 수 없다고 하지 않은 거야. 조금도 지각할 수 없다는 거는 0개라는 얘기. 0개. 아니, 우리는 100개는 지각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답은 2번이야. 2번. 너무 쉽지. 10,000개와 100개로 베르그송의 완벽 정리가 되었네. 3번 우리가 마저 보면 사물에서 얻어진 표상은 사물의 일부만 100개지. 100개? 100개만을 추상해서 만든 것에 불과하다. 오케이. 외부 세계의 물질과 물 자체는 인간의 지각으로는 완전하게 인식될 수는 없다. 오케이. 그렇지. 퍼펙트하게 인식될 수는 없는 거야. 개념은 지각작용으로 얻어지는 표상과 마찬가지로 사물의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다. 사물의 실제와는 일치하지 않겠지. 개념은 오케이. 표상과 마찬가지로 오케이. 정확히 맞는 얘기지. 그러니까 답은 2번. 오늘은 여기까지.